네, 합격증을 받아들고 자, 제일 먼저 축하드립니다. 일단 합격증을 받았을 때 축하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합격증을 받았을 때 학생이 천당에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 사느냐 부모님의 표정 하나에 달렸습니다. 먼저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개의 스쿨을 어플라이해서 10개를 다 붙으면 굉장히 바보스러운 짓을 한 겁니다. 왜? 붙을 학교만 어플라이했습니까? 10개를 어플라이해서 한 5개 붙고 한 30개 떨어지는 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은 학교에 대한 축하면은 학생이 천당에 살고 있는데 떨어진 학교에 대한 후회에 살고 있으면 학생이 굉장히 힘들게 살게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불합격증을 받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한 번 웁니다. 한 번 울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굉장히 하지만 그랬을 때 그 합격된 학교에 대한 부모님들의 축하가 학생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학생이 행복하게 살 것이냐 불행하게 될 것이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이 천당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 그것을 내가 꼭 떨어진 학교만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느냐 결론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축하해 주시고 스스로도 축하 나도 참 우리 애랑 같이 힘을 모아서 참 좋은 일을 해냈어 라고 스스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받은 학교를 여러 군데 받아들고 그 중에서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와 학생과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자, 이러한 합격된 학교에서 학생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학교를 골라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학교에서 나온 파이낸셜 에이드를 어떻게 챙겨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거기서 내가 추가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그 다음 팔로우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한 서너 편에 같이 모아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텐트 투 레지스터라는 날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모두가 공통된 날짜 한 날짜를 쓰고 있습니다. 5월 1일입니다. Intent to Register, Statement of Intent to Register, SIR이라고도 하고 ITR, Intent to Register라고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내가 붙은 학교들 중에서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3월 말까지 모든 학교가 합격증 또는 합격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해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해지면 5월 1일이 공통된 인텐트 레지스터입니다. 꼭 5월 1일 날 해야 되느냐? 물론 그 전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마감일입니다. 마감일 좋아하시죠? 마감일입니다. 5월 1일까지 인텐트 레지스터를 안 하면 합격증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그래서 5월 1일 전에 꼭 내가 한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를 가겠다라는 인텐트 레지스터를 하면서 이른바 non-refundable deposit, 즉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을 내고 그래서 나는 이 학교를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인텐트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텐트 레지스터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받겠다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인텐트 레지스터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웨이트리스트라는 부분을 살짝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웨이트리스트라는 부분은 자, 학교에서 1000명이 정원일 때 과연 합격증을 몇 명을 줄까요? 1000명을 합격증을 줄까요?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서너 군데 합격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정원이 1000명일 때 합격증을 한 3000명은 주면 2000명 정도는 다른 학교를 가고 1000명은 우리 학교를 온다라고 보는 학교마다 그 비율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1.6배를 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5배를 줘야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학교 입학 정원 1000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몇 명 정도 주면은 1000명이 맞더라라는 여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합격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텐트 투 레지스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꼭 오겠다는 등록을 했느냐를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합격증을 준 겁니다. 그런데 1000명이 우리의 정원이고 1000명을 채우기로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2800명한테 줬는데 등록이 950명이 되었다. 그럼 나머지 50명을 어디서 찾죠? 그때 이른바 웨일리스트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일리스트는 그 전에는 쳐다보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합격증을 받은 학교에서의 먼저 그 학교 중에서 어디에 내가 인텐트 레지스트를 할 것이냐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웨일리스트를 받고선 그 웨일리스트에다가 그러면 내가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추가 정보를 보낼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일리스트를 받았을 때 그냥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엄청난 어필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만큼 말 많은 대목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웨일리스트 다음에 학교에다가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을 보내는 것이 무엇이 가능한가?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레귤러 애플리케이션을 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을 있으면 보내는 것이 어필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받은 어떠한 수상 경력이라든지 어떠한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의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 다른 달라진 사항을 보내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시험을 한 번 더 봤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학생들의 편지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대한 사랑과 내가 왜 그 학교를 가고 싶은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학교에서 싫어하는 학생들이 누구죠? 합격증을 줬는데 우리 학교 안 오고 딴 학교 가는 학생들입니다. 더 싫어하는 학생? 웨일리스트에 대해서 너 여기 우리 학교 오라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도 안 오고 또 딴 학교 가버리는 학생 더 밉습니다. 그렇다면 웨일리스트에 대한 어필을 학생의 편지에서는 나는 어떤 학교가 되었지만 나는 니네 학교가 정말 좋다라는 학생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리고 단순히 나는 네가 좋다가 아니라 나는 네가 이러한 점이 좋고 이러한 점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프라우드한 얼룸나이가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서는 이 학교에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학생이 전달할 수 있다면 나중에 웨일리스트를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할 때 적어도 이 학생에게 웨일리스트에서 합격증을 줬을 때 이 학생이 안 오지는 않겠구나. 즉, 자, 만약에 1000명인데 950명이 왔습니다. 50명이 나왔습니다. 웨일리스트에서 50명을 다시 통보를 했을 때 거기서 만약에 10명이 웨일리스트에서 합격증을 받고도 안 오겠다 그러면 10명을 또 줘야 됩니다. 애프터 웨일리스트로 넘어가는 것 학교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즉, 웨일리스트에서 다시 줄 때는 웨일리스트에서 내가 주었을 때 우리 학교를 올 학생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만드는 어필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교를 나는 왜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합격증이 온다면 내가 꼭 가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까지가 학생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객관적인 부분은 원래 원서를 낼 때 있었던 이후에 달라진 사항, 다른 사항에 대한 부분이 어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구구절절한 내용은 사실은 큰 어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전에 레귤러 애플리케이션을 낼 때 이후에 달라진 사항, 그리고 학생의 정확한 사랑의 표현, 이 웨일리스트에서 나의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과정을 보았을 때 가장 성공이 잘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합격증이 오면서 보통 일주일 이내에 요즘 많은 경우는 같은 날 봉투는 같은 봉투에 오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같은 봉투에 오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봉투 또는 온라인의 포스팅으로 파이낸셜 에이드 오퍼링이 오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은 것을 각각 보면서 여러 학교를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파이낸셜 에이드를 볼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게 각 학교들이 다들 포맷을 똑같이 해가지고 서로 비교가 딱 되게 탁 옆에 놓으면 이게 보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학교가 전부 자기네 방법으로 다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읽어보는데 점점 헷갈려서 보다 보면은 이 학교는 얼마가 드는지 저 학교는 얼마가 드는지가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을 딱 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학교의 파이낸셜 에이드 오퍼링에는 언제나 꼭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 저희한테 미리 배우셨던 단어죠.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 그 학교를 다니는데 1년 동안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것을 학교가 미니멈을 정합니다. 튜이션, 북앤 서플라이, 룸 앤 보드, 리빙 익스펜스를 납품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8개월 반 동안 먹고 사는데 이만큼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미니멈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미리 딱 스테이트를 해놓습니다.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라는 단어를 거의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랜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랜트 앤 스칼라십의 형태로 해서 자, 그랜트는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 기프트 에이드, 즉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습니다. 그랜트 또는 스칼라십은 다시 페이백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트는 내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돈이구나, 공짜 지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론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워크스타디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론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론은 약간 여러 가지를 섞어 놔가지고 약간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패밀리 컨트리뷰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보셔야 되느냐? 이것을 각각 각 아이템들을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이낸셜 에이드의 기본 스트럭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3자 공동 투자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첫째, 부모님은 자식을 낳은 죄인으로서 나의 있는 힘을 다하고 조금 더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즉 학교에서는 돈이 없어 우리 학교를 모델을 도와줬더니 애들이 고마워하고 성공한 다음에 많은 도네이션을 하더라 라고 해서 학교에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자신한테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한테 워크스타디와 론을 해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에서 요 세 가지 그룹으로 받은 파이낸셜 에이드에 있는 여러 항목들을 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즉 부모님은 얼마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지, 학교와 정부는 과연 학생한테 얼마를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학생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얼마인지로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보시면은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학생의 부담은 학교별로는 어떻게 다른지, 나의 부담은 학교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시는데 많은 비교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특히 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랜트가 있고 론이 있고 옥스타디가 있고 그리고 패밀리 컨트리뷰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론이 가장 복잡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론의 종류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론에는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subsidized Stafford loan 또는 Federal Direct Subsidized loan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주는 론으로서 졸업할 때까지 이자가 없는 론입니다. subsidized, 즉 그 이자 부분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ubsidized Stafford loan, 론 중에서 가장 좋은 론입니다.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한 이후 6개월 후부터 15년간 천천히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때도 아주 저리입니다. 그래서 subsidized Stafford loan, 이건 꼭 받는 론입니다. 다음에 unsubsidized가 있습니다. unsubsidized Stafford loan 또는 Federal Direct loan이라고 써있는 론이 있는데, 이거는 졸업할 때까지 이자가 있는데 굉장히 저리입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는 이자가 좀 올라가지만 이것도 졸업한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15년 동안 페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생이 받는 론입니다. 학생이 받는 론은 부모님이 코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주는 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1학년 때는 subsidize 3,500, unsubsidize 2,000을 받는 것이 가장 많이 주는 론이고, 그것이 2학년 올라가면 4,500, 2,000, 3학년 올라가면 5,500, 2,00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학생의 크레딧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학생이 받는 론인데, 이 론들은 저는 억셉트 하시라고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subsidized 론인 경우가 있습니다. 스쿨론은 학교마다 조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보셔야 되지만, 대부분의 스쿨론은 subsidized, 즉 졸업할 때까지 이자가 없는 학교에서 주는 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로 억셉트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론들 중에 하나 꼭 섞여 있는,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섞어서 헷갈리게 하지 않지만 어떤 곳에서는 슬그머니 안 보이게 집어넣은 다음에 패밀리 컨트리뷰션은 제로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론이 하나 있습니다. 즉 플러스 론, 플러스 더하기라는 뜻의 플러스냐, PLUS, 스펠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ies입니다. 즉 부모님이 받는 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론은 기본적으로 패밀리 컨트리뷰션으로 보셔야 됩니다. 학생이 받는 론이 아니라 부모님이 받는 론입니다. Parents 론입니다. 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y. 그래서 플러스 론을 학생에게 주는 Financial Aid Award처럼 섞어놓는 학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플러스 론은 내가 내야 되는 캐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플러스 론을 실제로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될 돈이 3만 불인데 플러스 론을 2만 불을 주고 부모님은 1만 불만 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버드레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론은 기본적으로 부모님 부담이다 라는 생각으로 론들을 비교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론은 기본적으로 패밀리 컨트리뷰션, 즉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일단 구분을 옮겨놓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론들을 좀 구분해서 보시는 방법 가르쳐주고, 퍼킨스 론 말씀 안 드렸겠네요. 퍼킨스 론 가장 좋은 론 중에 하나입니다. subsidized Stafford 론보다 오히려 조건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킨스 론까지 오퍼된 경우도 꼭 억셉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억셉트 하실 거 퍼킨스 론, 그리고 subsidized Stafford 론, unsubsidized Stafford 론 웬만하면 억셉트 하시라.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각 학교의 스쿨론은 대부분의 경우가 subsidize이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억셉트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라라고 보는 것이고, 플러스 론, 만약에 나중에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지금 현재 학교를 선택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내셔야 되는 parent contribution, 즉 부모님이 내셔야 될 캐시의 포션으로서 따로 더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론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증을 받아들고 저희 동문제 비교해 왔습니다. 자,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자, 제가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어플라이 하기 전에 학교를 많이 캠퍼스 비짓을 해 보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비록 가본 학교일지라도
합격증을 받고 난다면 꼭 다시 한번 가보기를 저는 꼭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가보지 않은 학교라면 꼭 가봐야 됩니다. 가보지도 않고 학교를 정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제가 프로포즈를 내는데 내가 중매쟁이 말만 믿고 맞선을 안 보고 프로포즈를 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Will you marry me를 했는데 저수가 I'm gonna marry you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선도 안 보고 첫날 번호 맞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서 마지막 얼굴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억셉트를 했다라면 다시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그래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플라이 하기 전에 했을 때는 내가 여기다가 어플라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학교를 바라보던 입장과 합격이 됐습니다. 즉 그쪽에서 나를 억셉트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한번 그쪽으로 억셉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보았을 때 굉장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곳에 와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학생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합격증을 받아들고 난 다음에 학교에 마지막 학교 한 두세 개를 놓고 학생들이 몇 번째 바뀌느냐 뭐 한 100번 이상 바뀌는 학생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캠퍼스 비짓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에서는 웰컴 세션이 있습니다. 웰컴 세션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웰컴 세션 왜 중요하냐? 자, 보통 캠퍼스 비짓을 하면 학교에서 자기를 오라고 열심히 꼬십니다. 우리 학교를 어플라이해, 우리 학교를 어플라이해,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야, 우리 학교가 이런 전통을 가졌어,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은 얼룸나이를 가지고 있어 많이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웰컴 세션은 뭐냐? 내가 합격증을 준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웰컴 세션입니다. 즉 학교가 그 전에는 학교가 갑이었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갑입니다. 누가 칼자를 쥐고 있느냐? 학생이 칼자를 쥐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아무 분이나 우리 학교 오시라는 저희가 인비테이션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좋은 학교이고 얼마나 착한 학교인지 선을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웰컴 세션입니다. 웰컴 세션만큼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는 학교가 날이 별로 없습니다. 웰컴 세션에 가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세요. 웰컴 세션은 학생이 갑입니다. 갑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 엄청나게 열심히 대답합니다. 이거는 그냥 꼬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정적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웰컴 세션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웰컴 세션에 가보면 그 학교의 분위기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웰컴 세션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웰컴 세션 저 굉장히 여러 학생들과 같이 다녀왔지만 어떤 학교들은 우리 학교는 이것이야 으쌰의 분위기를 보이는 학교는 우리 학교는 차분하게 디스커션 하시는 분위기야. 이것이 싫으면 오지마라는 느낌을 오히려 전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웰컴 세션 꼭 가시고요. 내가 붙은 학교 중에 웰컴 세션이 겹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다 못 가니까 한 군데만 가야지. 아닙니다. 못 가는 학교에 연락을 하잖아요. 웰컴 세션이 꼭 아닌 날 가더라도 그 학교에서 예를 들면 어떤 학교들은 그 고등학생의 그 애플리칸트의 동네에서 온 재학생을 따로 붙여서 그 학교를 따로 구경시켜주는 세션을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학교를 선택하도록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 세션들 가능하면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고르는 것 학생이 과연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라는 학교의 부분에 맞춰가지고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 꼭 고려해 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았습니다. 몇 군데에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았습니다. 5군데에서 파이낸셜 에이드 어필을 받고 그런데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파이낸셜 에이드를 굉장히 안 줬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가고 싶을 때
그 학교에서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해서 내가 어필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즉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할 것인가?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필들은 내용을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어필에서 무조건 나는 학교랑 어필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고 나면 내가 이 학교 가고 싶은데 그 학교랑 어필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주셔야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학교는 싸워서 돈 뺏어내는 데가 결코 아닙니다. 학교는 부모님과 3자 공동 투자를 하는 동업자입니다. 자, 동업자가 열심히 좋은 오퍼를 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동업자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은 동업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1년만 다니고 말 게 아닙니다. 앞으로 4년을 다녀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것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던 것이 내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좋은 영향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저희는 파이낸셜 에이드 오퍼링을 제대로 봤을 때 저희는 땡큐 레터를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땡큐 레터가 다음 해 좀 더 좋은 오퍼가 나올 수 있느냐? 네, 땡큐 레터가 다음 해 좀 더 좋은 파이낸셜 에이드가 나오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 굉장히 힘들게 밤을 새면서 일을 하다가 파이낸셜 에이드를 주려고 파일을 딱 열었는데 지난번에 봤던 제일 마지막 레터가 있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파이낸셜 에이드 받아서 이렇게 고맙다는 편지를 다 써줬네. 참 고맙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서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난다든지 우리의 사정은 뭔가 오해를 잘못했다든지 할 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어필, 학교를 수해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어필의 내용에 맞게, 경우에 맞게 어필하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만 무조건 어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필에 대한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필에 대한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4월 한 달이 어필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왜? 3월 31일까지 모든 학교에 합격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합격증을 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합격 원서를 내고 난 다음에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는 누가 갑이죠? 학교가 갑입니다. 하지만 합격증을 받아 들고 내가 어느 학교를 가겠다고 5월이나 인텐트 레지스터를 하기 전까지는 학생이 갑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칼자를 들고 있느냐 칼 끝에 있느냐가 조금 달라지는 시점이 그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어필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어필이 안 되면 나는 다른 학교를 가겠다라는 것을 꼭 내놓고 얘기를 안 해도 학교에서 그 입장임을 알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이 가장 어필이 잘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필을 어떤 학교들은 다른 학교랑 비교하는 어필은 들은 척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어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각 패밀리마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과 올해가 많이 달라졌다든지 어떤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든지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나는 이 학교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꼭 프라우드 얼룸나이가 되고 싶다는 것으로 어필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어필의 방법들은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언제 해야 되냐? 4월 한 달 중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어필은 기본적으로 진정성이 바탕이 되며 3자 공동투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학교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 하지만 내가 왜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입장을 서로 잘 콤비네이션을 시켜서 파이낸셜 에이드에 어필을 했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무조건 어필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